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학습법 필살기라는 주제를 걸고 일반 시중에서 접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추상적인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척자, 파자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하고자 할 위자입니다. 잘 보시죠. 하고자 할 위자. 이 각골문에 의하면은 원숭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은 아직 시중에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파자를 해보겠습니다. 파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깨뜨린다는 의미이고요. 척자는 헤아릴 척,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글자를 깨뜨려 놓고 이 하고자 할 위에 흠과 음에 맞게끔 헤아려서 유추한다는 뜻이죠.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면 이 하고자 할 위자는 부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영원히 잊지 않을 한자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할 위자를 파자, 글자를 깨트려 보면요, 분해하게 되면 맨 위에가 손톱조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지붕시, 집시 또는 죽음시라고 하죠. 그 다음 맨 밑에 글자가 점 4개가 불화발입니다. 우리가 불화라고 하죠. 불.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도 맨 위는 머리고 맨 아래는 발이죠. 해서 불화발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남은 글자가 글다글입니다. 글다글은 대옥편을 찾아보아도 이 글자는 없습니다. 해서 이 하고자 할 위자는 일반 시중에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글다글을 음과 훈으로 명시한 것은 기역자 부분, 홈이나 낫 등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다, 글 하면은 글다라는 이 초성어와 맨 글자, 끝 글자가 글, 예를 들자면 글다위라, 글다공 하면 나중에 또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초성과 종성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글다글. 그러면은 파자 분석은 끝났죠. 손톱조, 지붕시, 불화발.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불화발 점 4개 찍는 것은 바쁘다, 좀 조급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자 사랑의 풀이법입니다. 지붕 위를, 지붕이죠. 지붕 위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라고 했죠. 조심스럽게 걸다 그리니까 걸고 또 한 번 더 걸었죠. 걸고 또 걸면 결과적으로 2번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두이는 2번 걸었다라고 기억해도 좋고요. 사실은 잃어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걸고 또 걸며 불화는 급하게 이랬죠. 조급하게, 급하게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추려 설명해 볼게요. 지붕 위에 손톱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걸고 또 거는데 바쁘게 재빠르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해서 이 글자는 하고자 할 위가 됩니다. 두 번째 글자입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각골문에 의하면은 코끼리의 옆모습 또는 상아 모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사랑이 풀이한 법을 아마도 시중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파자, 글자를 깨트린다 이거죠. 파자 분해해 보겠습니다. 맨 윗자가 안을 포자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중입니다. 그 다음 돼지 시자입니다. 맨 밑에가. 때 가운데 중을 보시면은 안을 포와 가운데 중앙에 있죠. 이것은 생략 축약이 됐습니다. 사실은 글자가 잘못 썼는데 이게 입구가 아니고 요 글자가 되겠죠. 가운데 중에 없어진 겁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자를 했으니까 이번엔 척자 해야 되겠죠? 한자 사랑의 풀이법입니다. 돼지시가 있죠? 돼지를 가운데 앉는다는 뜻입니다. 돼지를 가운데 앉으니까 코끼리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가정하고 이 글자를 외우게 되면 코끼리상은 하고자 할 이유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동안 아니면 영원토록 잊지 않는 글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대 있죠. 안대를 착용하고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은 코끼리 느낌이 온다 해서 코끼리상입니다. 이제 그림을 해보면 코끼리 배입니다. 그죠? 돼지 배. 돼지 배보다는 코끼리 배가 잘은 몰라도 뭐 10배 이상 크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되죠. 부분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코끼리상입니다. 세 번째 글자입니다. 몸신자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보면 각골문에는 여자가 임신한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사랑이 풀이한 글자와는 일반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자사랑이 만든 글을 집어넣고 이 글자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분해했습니다. 파자. 맨 윗부분이 스스로 잡니다. 그 다음 삐친 별이 있죠. 그 다음 요 글자가 보면 기역자 부분이 스스로 자에서 튀어나왔죠. 요보다 스스로 자자보다 글자가 요만큼 좌측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해서 이 글다글을 집어넣은 겁니다. 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한자사랑만의 풀이법으로 파자를 했으니까 헤아린다 척자가 되겠습니다. 헤아려 글자를 풀이한다는 뜻이겠죠. 사람의 몸은 동물과 달라서 이제 나옵니다. 스스로 삐치기도 하고 몸을 스스로 삐친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죠. 스스로 삐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걸기도 한답니다. 자, 무엇인가를 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호랑이나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나 돼지나 닭은 스스로 걸 수 있는 게 없겠죠. 해서 이 글자를 몸신으로 풀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고자 할 위 코끼리상 몸신과 같은 방법으로 밴드 한자사랑 메일을 검색해 보시면 최소 700자 이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력을 느끼신다면 이 밴드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글자가 내 한자 사람만이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저 개인적 생각은 이 글자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7년도에 MBC 방송국과 지방신문에 소개된 적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고자 할 위, 지붕 위를 손톱으로 바쁘게 걸고 또 걸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코끼리상,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이 글자는 내리 속에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신입니다. 사람의 몸은 동물과 달라서 스스로 자유자재로 삐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감사합니다.